기업가 정신을 수강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제가 매 수업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수업의 핵심 사항을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이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도 물론 그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어렵지만 한국어가 좀 서투른 외국 학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업가 정신은 남을 돕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면서 외국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저는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교수로서의 자격이 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학생들도 이 비디오를 통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맨 먼저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처음에는 그 정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됐을 때는 과연 대학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은 공부에 대한 정의도 내려야 됩니다. 공부란 무엇인가? 학점을 따기 위한 것이 공부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직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인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 정의를 내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정의를 내리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기업가도 그 어느 분야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하면 도전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과거의 현대그룹은 항상 도전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낸다. 그것이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으로 가게 되면 기업가 정신의 정의가 조금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아마 도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철저한 관리, 그리고 인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찾기다. 이런 조금 다른 관점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남달라야 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신용을 지키는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보다 상대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기업가 정신으로 내세우는 그런 일본 기업가들도 전통적으로 특별히 1970년대라든지 80년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기업가가 될 것이 아니니까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학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마음을 넣어서 공부하진 않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업가 정신은 요즘 시대라면 정치가 더 필요하고 종교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NGO, 사회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고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돈을 버는 것은 인간의 기본 본능의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돈을 버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식욕,
그리고 성역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얘기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아마존.com 같은 회사는 또 그렇게 기업가 정신을 정의를 합니다. 모든 것이 소비자에게 달렸다는 거죠. 소비자만 리테인 할 수 있으면, 소비자만 acquire, 소비자를 만들고, 그리고 단골 손님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기업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업가 정신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그 기업가 정신의 키워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도 내가 여러 번 잠시 얘기를 했지만 뭐 도전이라든지 성실, 그리고 perseverance, 인내력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얘기했지만, 오늘은 기업가 정신의 키워드로 재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즐거운 기업가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괴로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기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에 보면 여러분 논어 그러면은 되게 좀 오래된 책이라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영자들은 이 논어를 수십 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경영의 비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논어의 옹야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사실 기업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뭘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은 알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운 거예요, 어쩌면.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고 하다 보면은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전문가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게 되면은 자꾸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 이깁니다. 어떤 일을 즐기는 거예요. 이건 일이 아니라 취미보다 더 강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을 보면 전부 즐기는 단계까지 갔어요. 정주영,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전날에 마음이 설레서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내일 아침이 좀 빨리 왔으면, 빨리 나가서 새로운 일을,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매일 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시면은 일어나요. 4시면 일어나서 4시 반 5시에 걸어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분의 회고록, 실패는 없고 좌절은 없다인가 하여튼 시련은 없고 제가 그 제목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종 회장의 회고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주위에 보면은 특히 그 사장이라든지 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었던 SBS 텔레비전도 중역들은 거의 6시쯤 출근을 합니다. 이분들이 특히 오너라든지 경영을 하는 분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출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ind what you love to do.
스티브 잡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다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인구가 뭐 수백만 명,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교육이 그런 거예요. 너 좋아하는 일, 즐기는 일 찾아.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잔소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늘 다른 거를, 지식을 집어넣기보다는 그 학생이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배려하는 것이 네덜란드 교육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에 가봐도 초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 공부 별로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연극을 하고 또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고 학교를 좋아하고 즐기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학교에 가는 거를 좋아하고 즐기죠. 뿐만 아니라 배움을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원리를 밝힌 아인슈타인은 천재 아닙니까? 뭐 아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후회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랍니다.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아인슈타인도 후회하는 게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재미있게 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IQ가 뭐 150, 200은 안 되니까 그거는 뭐 이제 와서 후천적으로 안 되지만 재미있게는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많이 읽어보고 문헌조사를 해봐도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누가 뭐래도 luck. 즐겁게 사는 겁니다. 아마 신도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기업가는 말이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업가는 자기 자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업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메뉴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기업가가 즐겁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원래 외국인 학생들을 초점으로 해서 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도 저희가 오픈을 한 이유는 요즘 글로벌 시대에 한국 학생끼리 공부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하고 배우라. 그래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조금 쉽게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핵심 포인트는 강의를 쉽게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목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나 자신, 매일매일 나를 경영하는 그 중요성, 비법, 그 방법을, 기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회사는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도 학생 수가 16,000명, 15,000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수도 학생 전부를 일일이 책임지긴 어렵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책임지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참고 교재는 기업가 정신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기업가 정신하면 피터 드러커 뭐 이런 서양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피터 드러커 대단하죠. 정말 뭐 일본 사람이면 아마 피터 드러커 신사를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뭔가 그 상당히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업적을 내면 그 신으로 간주를 해서 신사를 지어주죠. 그래서 한 수만 개의 신사가 일본에 가면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에 대해서 통달하고 많은 책을 썼죠. 그래서 그 피터 드러커의
책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병법이라든지 노노, 너무나 경영인에게는 정말 피터 드러커보다 노노가 한 수 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한비자, 그 다음에 마스시다 고노스케, 일본 경영의 아버지,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면 제가 하는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라는 상당히 페이퍼백, 싸게 나온 책,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 이 책도 참,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조금 더 그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눠주는 핸드아웃스, 나눠주는 유인물, 또 일부는 제가 직접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대로 나눠주거나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즐거워야 된다. 즐겁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즐겁지 않으면 보통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장기 레이스에서 1등으로 골이 날 수는 없습니다. 1등으로 골이 나는 사람은 노력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오늘 기업가 정신의 핵심 단어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마케팅 아니면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코스트, 지출이에요. 그러나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은 돈을 벌어들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에게는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노베이션 그러면 조금 약간 내 개인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기업들이 쓰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말로 바꾼다면 변화, change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의 핵심 단어, 변화. 삼성그룹이 어떻게 해서 세계 3류 기업에서 세계 초인류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단어로.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93년에 당시 이건희 회장이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인과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그게 1994년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던 선언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식과 부인 빼고는 다 바꿔라. 그게 사실 바꿀 수 있습니까? 핵심은 그 정신이에요. 변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은 그 말 듣고 정신 차린 거죠. 오나의 그 선언을 듣고 직원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삼성은 수직 상승을 해서 이제 소니를 앞서는 세계 1위의 전자기업이 된 겁니다. 아니, 삼성같이 이렇게 큰 기업이 변화를 주장해서 성공했다면 우리 개인은 훨씬 더 쉽지 않아요? 나도 변화해서 성공 한번 해보자. 말로만 변화하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하고 행동으로 변화해서 한번 새롭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도 개인 입장에서 하버드, 예일, 도쿄대, 북경대 학생들보다 내가 더 혁신적인 인물이 되고 삼성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다 보면 그게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됩니다. 나 자신도 계속 변화하게 되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향상이 모여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 항상 새로워지는 기업,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는 국가, 새로워지는 국가만이 리더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분도 2000년도 넘은 시대의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Change is the only constant. Change, 변화만이 the only constant.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constant하다. 똑같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바뀌지만 이 세상이 변환되는 사실만큼, 이 세상이 항상 변한다는 사실만큼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 우리 몸의 모든 피부, 뼈, 머리털 이런 것들이 몇 달이면 완전히 새거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새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똑같다면, 1년 전과 똑같다면, 한 달 전과 똑같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뒤처지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은 변화다. 여러분, 매일 변화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재벌이 안 되면은 좀 이상하겠지만, 재벌이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훌륭한 인재가 될 겁니다. 요 다음 주 숙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유인물, 지옥에 가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라는 유인물을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6문장 정도로 써서 본인의 의견을 써서 가져오세요. 수업 시간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마찬가지로 6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써서 가져오세요. 본인의 의견을 써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녹화인데 조금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더 설명을 더 잘하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